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 그 민주당이 집권을 이번에 하면서 사실은 좀 우려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음, 아니나 다를까 협작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민주당은 공화당은 좀 공명전쟁 해가고 뒤에서 뭘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공화당은 대놓고 하지. 그래서 아니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그 러시아 대비 잘 항전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는 그 미제 무기를 갖다가 이 트럼프가 많이 공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그 덕분에 이제 그거 이 제블린 미사일 같은 것도 한 발에 막 몇 억씩 가는 거 갖다가 쓸 수 있게 공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음, 뭐 예를 들어 계속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공유도 안 하고 다 있던 무기 다 빼놓은 상태였을 거라 이거죠. 6.25 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망을 나니까 네, 그쵸, 그쵸. 6.25 때 밀린 첫 번째 이유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9.1본 무기를 예, 9.1제 무기를 우리한테 달라고 20만 네. 명분의 무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걸 전부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네.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미국이 일부러.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패착이었다. 예,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만 보더라도 이제 사실 뭐 이제 섞인 얘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은 중요한 건 왜 그렇다면 미국이 음모를 꾸몄다면 네. 왜 그런 음모를 꾸몄을까? 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해야 되는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해야 되는 거는 예.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바다로 네. 진출하는데 대만이 있어가지고 바다로 해상 진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왜 그럼 북한은 왜 그럼 미국 북한 침공했느냐? 저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미국을 두려워서 언급 안 하는 미국의 심각한 그 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미국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전제하면 섬나라 족속이기 때문에 섬나라 근성. 원래 섬나라 새끼들이 그 대륙 진출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섬나라 애들이니까 대륙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한다. 대륙의 이권과 여러 가지 이걸 탐을 내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 계약을 꾸민다 이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석유값이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음, 무슨 얘기냐면 석유값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 음, 입장에서도 원유 수출로 돈을 벌고 있고 음, 미국에서도 세일가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석유값이 너무 싸니까 네, 세일가스를 개발해야 이익이 안 나니까 네, 그렇죠. 세일 오일을 개발해야 이익이 안 나니까 올리려고 그러는데 중동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경쟁사를 만드는 게 싫어서 네, 그 결국은 이제 기름값을 계속 하향 안정화 시켜 놓으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덕분에 엄청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어, 뭐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막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손을 벌렸대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유 수입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바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네. 그 고금류고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저질류인데 그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일가스보다는 더 돈이 적게 들어요. 아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떼다가 음. 국제시장에 파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려고 협력을 하겠다고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아비한 놈들이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은 네. 셰일가스는 네. 어떤 냐면 셰일 만들어 모래에 있는 사실은 네. 그냥 옛날에는 진짜 돈 안 되는 네. 그냥 모래 때처럼 끼어 있는 네. 그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긴 했는데 일단 단가가 비싸요. 네. 복잡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걸 그쵸. 다 물로 다 씻어가지고 다시 또 걸러내고 해야 되니까. 적혀면 비슷한데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셰일가스는 50달러 이상이 될 때만 사실 판매가 가능한 석유라는 거예요. 최선이니까. 덕분에 석유값이 옛날에는 200달러, 100달러 했던 시절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무조건 50달러 이상만 되면 셰일가스를 미친듯이 팔아가지고 50달러 언저리에 석유값이 이제 고정화된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석유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저진류. 세계 최대 매장량은 세계 최대지만 그게 정제가 많이 필요한 이게 쉽게 말해서 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생산 단가가 높은 저진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또 베네수엘라가 여기서 이제 좀 피를 받습니다. 석유값이 70달러, 100달러 이러면 진짜 베네수엘라가 돈방석에 오른 거죠.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셰일가스가 50달러 정도 하니까
하여튼 뭐 얼마 꽤 CI 값보다 훨씬 낮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 중동 석유 같이 이제 고급류에 비해서는 단가가 비싸니까 손해를 좀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매가 어렵고. 근데 이번 사태로 석유값이 $100, $110 막 미친 듯이 솟아오르니까 지금 말도 못하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단가가 맞으니까 또 이번에 또 베네수엘라한테. 근데 내가 보기엔 베네수엘한테 손을 벌렸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한테 딱 살살 꽂아. 미국 사람들은 딱 그 상대방이 잘 될 것 같으면 이 숟가락을 치면 되게 잘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또 덫을 놔서 너 막 난쳐가지고 이짓거리 하는 것도 지금 잘하는데 야비한 선나라 근성이라서. 그래서 아마 또 함정을 판 건 아닌가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있으면 베네수엘가 돈 받아서 오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또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석유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하죠. 지금 현재 비슷한 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만의 TSMC로 다 막 몰려드니까 이거 대만이 너무 커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이제 중국을 또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제 생각 이거는 이제 근데 석유 문제는 사실 단기적인 문제고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이익을 보는 거지. 결국 장기적인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지정학 문제. 결국 여기서 핵심은 중국을 먹으려고 한다. 미국이. 양털깎기를 해야 되는데. 양털깎기랑 좀 달라요. 양털깎기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깎는 거고, 이거는 목장 싸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양들이, 오케이 목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러시아의 문제는 푸틴이고요. 그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도 빨아먹고 싶고, 중국도 빨아먹고 싶은데, 러시아에는 푸틴이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다. 시진핑이 그 강택민이는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솔직히 강택민이는 미국한테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팔아먹고 자기만 잘 먹으면 살면 된다. 이게 이 강택민의 사상 그 어떤 마인드, 추종자들의 마인드라면 시진핑은 왜 그걸 남존지 시키냐? 우리 중국을 위해서 써야지. 물론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중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재산은 중국인들이 써야 된다. 이 사상이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사실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미국은 옛날에 그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던 그 체제를 회복하길 원하고 그러면 무조건 시진핑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미국의 모든 전략이 다 이미 공개적으로 시진핑 제거 작전이다. 근데 지금 시진핑 제거가 사실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왜냐면 왜 러시아 푸틴이 집권하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미 구슬을 망할 때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를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듯이 아주 지지기층 얘네들이 지지하듯이 지금 시진핑과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이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시진핑만 없으면 중국을 완전히 다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쨌든 지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진시황 때 있었다는 거예요. 진시황 때 이제 전국 시대라서 서로 죽고 죽이고 전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강력한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를 국가 통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이 진시황을 지지해가지고 진시황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백가하면서 애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현재 시진핑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 시진핑이 바보짓 하는 거 맞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맞죠. 당부 서구 열강의 그 앞제비밖에 꼭두각시라고 하죠. 꼭두각시 될 수밖에 없다. 여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쉽게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의 좀 그럼 더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이게 골치 아프네요 사실. 우리나라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사실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영역을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 덕분에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그 위상이 올라갔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국가 중심 국가로 이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죠.